8년이나 연애했다니까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정말 원 없이 싸워봤고 와이프 눈물도 한 바가지는 흘리게 만들었죠. 그 와중에도 결혼은 안 했냐고요? 글쎄요. 평범한 회사원 월급으로 집 장만하려니 8년이 훌쩍 가버린 거죠 뭐. 와이프는 올해 33입니다. 통통하고 귀여운 스타일인데 그 여동생은 여기서부터가 문제의 시작이네요. 처제, 민지라고 하죠. 올해 30인데 어깨까지 내려오는 웨이브진 머리에 뭐랄까 허리에서 이어지는 곡선이 그냥 말로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예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몸매였달까요? 셋이서 종종 만날 때면 앞에서 걸어가는 처제 뒷모습 보느라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씨알, 미안합니다. 아무튼 제 물건이 반응해서 식은땀 좀 흘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처제가 3년 전에 평범한 은행원이랑 결혼했어요. 우리 살던 반지하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에 신혼집을 차렸죠. 이것도 웃긴 게 동서 부모님이 서울에 자그마한 빌라를 몇 개 가지고 계셔서 신혼집 마련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돈 있는 집 자식은 뭐든 쉽더라고요. 반면에 저희는 됐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처제한테 뭔가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이태원 쪽 상가를 정신없이 둘러보다가 문득 정신 차려보니 속옷 매장 안에 서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진짜 미친 짓이었는데 비치는 것을 사버렸어요. 사고 나서 보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았는데 환불하자니 뭔가 찔리고 결국 처제랑 을지로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면서 선물을 건넸죠. 형부, 이거 뭐예요? 목소리가 작아져서 옆 테이블 취객들도 못 들을 정도였어요. 처제 시집 가니까 형부가 주는 선물이지 뭐. 저도 입이 바짝 말라서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고마워요. 형부, 처제가 입꼬리에 미소를 살짝 지었는데 그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시집가도 자주 놀러와. 가깝기도 하니까 언니랑 밥도 먹고 그래. 알았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 처제가 선물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완전 범죄자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긴 그냥 집에 가서 열어봐. 맘에 들면 카톡이라도 한 통 보내고. 그럴게요. 그날 밤 오피스텔 원룸에서 한대 피우며 서류 검토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형부, 선물 너무 야하네. 근데 고마워요. 다행히 싫어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와이프한테는 처제에게 그런 선물했단 말은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놈이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해요? 결혼식 날 처제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온 세상의 행복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죠. 장인어른은 딸을 시집 보내며 눈물로 그동안의 사랑을 표현했고 장모님은 연신 사돈 손을 잡으며 우리 딸 잘 부탁해요라고 애원하셨어요. 와이프는 동생 손을 꼭 잡고 잘 살고 행복해야 해라며 당부했죠. 저는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아름답고 섹시한 처제를 다른 남자한테 빼앗긴 기분이었거든요. 물론 제 와이프 여동생인데 무슨 소유권이 있겠어요. 그래도 가끔 처갓집에 갈 때마다 처제, 은근슬쩍 눈으로 훑고 힐끔거리며 바라보던 그 처제인데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막 올라왔어요. 아쉬움과 허전함, 배신감까지. 솔직히 말하자면 처제를 갖고 싶다는 욕심이 불끈 솟았던 거죠. 저는 처제 귀에 바짝 붙어서 속삭였어요. 내가 준 선물 잘 간직해. 말하고 보니 진짜 병딱 같았어요. 누가 속옷을 간직해요? 일회용품이나 다름없는걸? 근데 처제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면서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그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혹시 내가 준 것을 입고 결혼식장에 온 건가? 오늘 밤 신랑이랑 첫날 밤에도 그것을 입고? 진짜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처제에 대한 묘한 감정을 안고 결혼식은 끝났어요. 처제는 시집살이 좀 하다가 분가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반지하에서 가까운 곳에 새 집을 얻었죠. 솔직히 저는 속으로 엄청 기뻤어요. 기회만 있으면 처제를 자주 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처제가 이사하기 전날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부, 저예요. 우리 이사한다는 거 아시죠? 응. 너 언니가 그러더라. 우리 집 근처래? 잘됐다. 이삿짐 옮기는 거 도와줄게. 이삿짐 센터 불렀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대신 형부가 좋아하는 파전에 소주 준비해 놓을 테니까 꼭 오세요. 그래. 꼭 갈게. 이사 당일 와이프랑 함께 처제의 새 집으로 향했어요. 신혼집이라더니 작은 원룸텔 꼭대기층이더라고요. 좁긴 했지만 둘이 오순도순 살기엔 나름 괜찮아 보였어요.
엘리베이터도 없이 계단으로 짐을 옮기는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은 땀에 흠뻑 젖은 채 바삐 움직이고 있었죠. 문을 열자 처제가 활짝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어요. 언니, 형부, 어서 오세요. 도와주려고 했더니 도울 게 별로 없네? 마지막 짐 정리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녁 먹고 가세요. 처제는 머리를 질끈 묶고 반바지에 나시 차림으로 나왔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이었는데 어쩐지 결혼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 보이더라고요. 피곤할 법도 한데 눈빛이 단단해져 있었고 말투도 어딘가 조심스러우면서도 차분해진 느낌이랄까. 아무리 그래도 아직 내겐 처제였는데 그날따라 묘하게 여자로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신랑은 안 보이길래 물어봤더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아침 일찍 출근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제가 말끝을 흐리며 쓸쓸하게 웃었는데 그 미소가 이상하게도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딱히 특별한 표정도 아닌데 그냥 괜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얼마 후 짐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집안 청소가 한창이었어요. 저는 냉장고에 음식들을 넣고 와이프는 방을 청소하고 처제는 거실 바닥을 쓸고 있었죠. 허리를 구부리고 바닥을 쓸고 있는 처제 앞을 지나가는데 벌어진 나시 사이로 훤히 보였어요. 어깨에서 내려온 끈과 살짝 벌어진 사이로 완만한 곡선이 눈에 들어왔죠.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바라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제 몸은 어김없이 반응하면서 바지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처제가 고개를 들더니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허리를 펴면서 저를 올려다봤으니 제 바지의 상태를 못 볼 리가 없었죠. 처제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졌고 손으로 가렸어요. 30살 여자가, 그것도 결혼한 여자가 뭐 때문에 제가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모를 리가 없었어요. 진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둘 다 꼼짝도 못했죠. 어색한 침묵과 당황. 먼저 움직인 건 처제였어요. 몸을 돌려 손을 거기에 얹은 채 와이프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죠. 씨알,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처제가 날 어떻게 생각할까? 변태 같은 형부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와이프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 방에 들어가니 편의점에 가서 맥주 좀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나가면서 처제 얼굴을 봤는데 아직도 홍조가 가시지 않았어요. 한 갭이 물고 골목길을 걸으며 고민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길가 편의점에서 맥주 사서 돌아가니 1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다 같이 저녁을 먹은 후 와이프가 소주나 한잔 할까? 하길래 좋다고 했는데 처제는 마지못해 따라한 표정이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랑 같이 있는 게 불편할 테니까요. 소주를 마시고 파전을 안주 삼아 먹었는데 와이프랑 처제는 소주를 계속 마시더라고요. 한두 잔 정도로 생각했는데 몇 병씩은 거뜬히 비워갔죠. 잔을 기울이는데 가끔 처제와 눈이 마주치면 그녀는 금방 시선을 피했어요. 진짜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건 쉽게 잊힐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술도 안 들어가고 밥도 안 넘어갔어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로 끝내고 집에 돌아오니 가슴에 돌덩이라도 얹은 것처럼 무거웠어요. 그날 밤 와이프는 골아떨어졌고 저는 온갖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처제에게 그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으니 이대로면 처제와 제 사이는 영영 어색해질 거고 평생 회복 못할 것 같았어요. 예전부터 처제한테 은근히 관심 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물 건너간 것 같았죠. 고민 끝에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썼어요. 처제, 오늘 일은 정말 미안해요. 나도 처제가 그렇게 예뻐졌을 줄 몰랐어. 나시 사이로 보인 처제 아름다움에 반응한 것도 사실이야. 적어도 난 언니 남편이기 전에 한 명의 남자니까. 예쁜 여자의 몸이 보였는데 반응 안 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 그런 남자가 있으면 반쪽짜리 남자지. 아무튼 처제한테 정말 창피한 모습 보여서 미안해. 처제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솔직하게 제 마음을 담았어요. 꾸미거나 포장하지 않고 제 생각을 그대로 전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땐 우리 사이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도 못했죠. 일주일 후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는데 문자가 왔어요. 형부, 저예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우리 집에 좀 들러주세요. 늦어도 괜찮아요. 꼭이에요. 처제 메시지였어요. 날 용서한 걸까요? 아니면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걸까? 저녁에 오라니, 그것도 늦어도 된다니. 처제 남편도 있을 텐데. 아니면 오늘 남편이 안 들어오는데 날 불러서 혼내려는 건가? 머리가 복잡했어요. 퇴근할 때 동료가 술 한잔 하자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인근 편의점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냈죠.
와이프한테는 오늘 회식이라 늦을 거라고 미리 말해뒀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초조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밤 9시쯤 처제네 원룸탈로 향했어요. 회사에서 그 동네까지 꽤 걸어야 해서 도착하는데 40분이나 걸렸네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그 소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처제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형부, 들어오세요. 너무 늦었나?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처제는 머리를 질끈 묶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귀 밑으로 내려온 머리카락 몇 가닥이 우아하고 기품 있는 느낌을 더해줬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이 밤에 처제네 집에 우리 둘뿐이라니. 현관에서 멍하니 서서 처제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시선은 볼륨감 있는 승가에 잠시 멈췄어요. 그러다 아래를 지나 허리, 그리고 은밀한 부분까지 제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고 또 그 반응이 시작됐죠. 그 몽환의 시간을 깨뜨린 건 처제 목소리였어요. 형부, 뭐 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아, 소파에 앉으세요. 맥주 드릴게요. 저는 넋이 나간 채로 좁은 방이 소파로 걸어갔어요. 그러면서도 부엌으로 가는 처제의 뒷모습을 계속 쫓았죠. 눈이 빨개질 정도로. 잠시 후 처제는 미소를 지으며 맥주 2캔을 가져왔어요. 제 시선은 계속 처제 몸만 쫓고 있었죠. 제 시선을 느꼈는지 처제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맥주캔을 제 앞에 내려놓고 바로 옆 소파에 앉았는데 은은한 향수 냄새가 느껴졌어요. 이 밤에 향수라니. 씻고 화장도 다시 하고 향수까지 뿌린 건가? 남편은 아직 안 왔네요? 네, 오늘 야근이래요. 대화가 끊겼어요.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웠죠. 처제, 저번에 그 일. 형부, 지퍼 좀 올려주세요. 지퍼요? 이게 무슨 소리지? 처제가 몸을 살짝 돌렸는데 원피스 등 부분의 지퍼가 한 뼘이나 내려가 있었어요. 대화하다 말고 갑자기 지퍼 올려달라니.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자꾸 지퍼가 내려가는 것 같아서요. 처제가 묶은 머리를 어깨 앞으로 넘기며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 섹시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하얀 목덜미에 내려앉은 머리카락 몇 가닥, 내려간 지퍼, 조금만 더 내려가면 후크까지 보일 것 같았어요. 저는 처제 옆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원피스 아래 처제 다리와 제 다리가 맞닿았죠. 자연스럽게 제 얼굴은 처제 뒤에 바짝 붙었어요.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어요. 제 거친 숨소리를 처제도 들었을 거예요. 아니, 들었음이 분명해요. 제 숨결이 처제 목덜미에 닿고 있었으니까요. 라운드 네크라인을 잡고 지퍼를 올리려다가 멈췄어요. 대신 5단의 실루엣이 드러나는 곳에 손을 살짝 댔죠. 손바닥에 감촉과 후크가 느껴졌어요. 처제 목덜미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처제 귓가에 입술을 바짝 붙였어요. 제 숨결이 처제 귀에 닿았고 그 뜨거운 숨결에 처제 목덜미가 붉게 물들었어요. 처제, 그날 일은 정말 미안해요. 형부, 어쩔 수 없었어. 거시기가 반응 안 했으면 오히려 내가 남자가 아닌 거지. 제 손은 여전히 처제 등에 닿아 있었고 지퍼를 잡고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정말 마음만 먹으면 두 손을 앞으로 돌려 처제 것을 만질 수 있었어요. 그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제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아래가 아파올 정도로 반응했어요. 밤 내내 하늘을 덮고 있던 먹구름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방울이다가 곧 폭우로 변했죠. 작은 창문 너머로 가로등 불빛에 비치는 빗줄기가 보였어요. 형부, 그날 일은 제 잘못도 있어요. 옷이 그렇게 흐트러진 줄 몰랐으니까요. 처제, 있잖아요. 형부, 지금 제 모습도 그렇게 보여요? 제 손이 처제 몸과 옷 위에서 떨렸어요. 아름다워. 처제는 절대 그렇지 않아.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다가가면 제 입술이 처제 귓불에 닿을 텐데 그 작은 간격이 너무나 야속했어요. 고마워요. 형부, 많이 고민했어요. 그날부터 형부를 볼 때마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미안하긴요. 사실 좀 화났었어요. 그랬구나. 잠깐만요. 창문 좀 닫을게요. 처제가 일어섰어요. 일어서는 순간 제 입술이 처제 귓불에 스쳤어요. 그리고 등에 대고 있던 제 손은 처제가 일어서면서 마치 눈 위를 미끄러지듯 뱀이 풀숲을 헤치고 가듯이 등에서 허리를 거쳐 거기까지 쓸었죠. 손바닥에 라인이 느껴졌고 그 부드러운 곡선에 제 이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 손은 그대로 있었지만 처제 몸이 제 손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였어요. 처제는 마치 도발하듯 제 손에서 벗어났죠. 창문을 닫겠다던 처제는 창문을 닫지 않고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방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창가. 처제는 마치 어둠 속 그림자 같았어요. 번개가 번쩍하며 어둠을 가르자 처제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고 원피스 지퍼는 아까보다 더 내려가 있었죠. 지퍼 사이로 하늘색 후크가 완전히 보였어요. 처제가 자기 모습이 얼마나 남자를 자극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제 바지는 이미 너무 불편해졌고 축축해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진짜 세차게 오네요. 이 지퍼도 맨날 내려가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렸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죠. 이런 상황에서도 참는다면 난 남자가 아니죠.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소파에서 일어났는데 바지가 텐트처럼 불룩해서 걷기도 힘들었어요. 아래가 너무 팽팽해서 아플 정도였으니까요. 처제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탁자 위에 놓인 처제 휴대폰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어떡하지? 2번, 3번, 4번. 휴대폰이 계속 진동해도 처제는 받을 생각이 없는 듯 했어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집어 처제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등 뒤에 서서 귓가에 속삭였죠. 전화 받아. 처제는 말없이 팔짱을 풀고 휴대폰을 받았어요. 손이 스치자 전기라도 통한 듯 짜릿했어요. 응. 아니, 비가 와서 창문 닫으려고. 괜찮아. 걱정 마. 이 정도 비에 뭐가 물이 들어오겠어? 처제는 제가 바로 뒤에 있는데도 남편과 통화했어요. 제 손이 살며시 올라갔고 10손가락을 벌려 천천히 위로 쓸었어요. 처제 몸이 살짝 떨렸죠. 손이 정확히 후크에 닿았고 처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걱정 마. 나 어른이잖아. 문 잘 잠갔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와. 남편은 혼자 있는 아내가 걱정됐나 봐요. 그런데 처제는 아무렇지 않게 통화했죠. 남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 순간 이성을 덮어버렸어요. 제 손은 처제 어깨에서 등으로 라인을 따라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계속되는 행위에 처제는 어지러운 듯 창크를 짚었어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만질 수 있을 것 같았죠. 전화를 끊은 처제가 휴대폰을 제게 넘겼어요. 손이 부딪히며 전류가 흘렀어요. 휴대폰을 탁자에 놓고 돌아보니 처제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죠. 더 내려간 지퍼, 번개가 칠 때마다 보이는 하늘색 옷들, 모든 게 저를 미치게 했어요. 비는 더 세차게 내렸고 창문을 때리는 소리, 더는 참을 수 없었죠. 처제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어깨를 감쌌어요. 처제는 놀랐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처제, 형부. 처제가 몸을 돌려 제 앞에 섰어요. 우리 사이엔 손 한 장 들어갈 틈도 없었죠. 그녀의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어요. 처제 눈에서 무언가 반짝였어요. 두려움? 기대감? 이거 안 되는 거 알아요. 처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몸은 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죠. 난 처제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처제 얼굴이 점점 다가왔고 눈을 감았어요. 제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죠.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 좁은 신혼집에서 우리는 깼어요. 비는 계속 내렸고 제재선율은 우리의 숨소리와 함께 방 안을 채웠죠. 옳고 그름을 따질 틈도 없었어요. 그저 오랫동안 감춰왔던 마음이 폭발한 거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처제의 옷이 바닥에 떨어지고 번개가 방을 환하게 비췄어요. 그토록 원하던 그녀의 마침내 제 것이 되었죠. 입술부터 모든 곳에 했어요. 거친 숨소리와 소리들이 좁은 방을 가득 채웠죠. 형부,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처제의 속삭임이 귓가에 울렸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녀도 저를 원했단 뜻인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갈망하는 한 쌍의 남녀였을 뿐. 새벽녘 비가 그치고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처제는 제 팔에 안겨 잠들어 있었죠. 얼굴은 평온했고 입가엔 작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와이프였어요. 밤새 안 들어왔다고 걱정하는 목소리. 저는 회식 후에 쓰러져서 동료 자취방에서 잤다고 거짓말했어요.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묻지는 않았죠. 처제가 눈을 떴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어젯밤의 열정이 아닌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우리 이제 어떻게? 질문에 답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내야 할까요? 계속해야 할까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는데 모르겠어.
다만 제 말을 막으며 처제가 손가락을 제 입술에 대었어요. 생각하지 말자. 지금은 그녀가 다시 다가왔고 우리는 또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이건 잘못된 일이란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죠. 마음이란 게 그래요. 이성을 마비시키고 도덕을 무너뜨리죠. 하지만 그 순간의 만족만큼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와이프는 아무것도 모르고 처제 남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가끔 만나 관계를 이어갔어요. 주로 점심시간에, 때로는 남편이 출장 간 밤에. 사랑이라 부르긴 뭐하죠. 그냥 육체적으로 만든 관계였으니까요. 어느 날 장인 장모님 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와이프, 처제, 남편, 그리고 저 4명이 한 식탁에 앉았죠. 처제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와이프와 처제 남편 사이에서 웃고 떠들면서도 우리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 형부, 제가 드린 타이 메고 오셨네요. 처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눈빛엔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그 넥타이는 우리가 처음 관계를 맺은 후 처제가 선물한 거예요. 마음에 들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막혀왔어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와이프의 웃는 얼굴, 처제 남편의 순박한 표정. 이게 정말 제가 원하는 삶인가요? 그날 밤 처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처제 메시지가 도착했죠. 알고 있었어. 언젠간 이렇게 될 거라고. 형부. 후회하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후회하냐고요? 그건 또 아니에요. 단지 후회는 없어. 다만 이대로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형부, 그 시간들은 정말 행복했어. 가슴이 아팠어요. 처제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맞아요. 행복했어요. 너무나도.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이젠 정말 언니 남편, 내 처제로만 지내자. 알았어. 약속할게. 근데 형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일 점심에 만나자? 손가락이 떨렸어요. 마지막이라. 정말 마지막이 될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차피 이미 선을 넘은 지 오래. 마지막 한 번이 뭐가 다를까요? 알았어. 내일 점심에 보자.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만남을 약속했어요. 마지막 사랑을, 마지막 관계를 나누기 위해. 그리고 그 후엔 그저 평범한 가족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했으니까요.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빗소리와 함께, 그리고 처제의 숨결과 함께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낮이 사리로 처제 것이 안 보였다면, 제가 반응하지 않았다면, 처제가 그날 밤 저를 부르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결국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서로에게 이끌렸을까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파도를 만들고 그 파도는 우리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가죠. 저는 그 파도에 몸을 맡겼어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파도에. 이제 그 파도에서 빠져나와야 할 시간이에요. 처제와의 마지막 만남을 앞두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8년 동안 한 여자를 사랑했다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미안해. 누구를 향한 사과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와이프? 처제? 아니면 저 자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인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 만남 당일 제가 먼저 도착했어요. 강남역 근처 낡은 모텔 앞이었죠. 처제를 기다리는데 손에 땀이 찼어요.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죠. 전화를 걸었는데 꺼져 있었어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형부, 미안, 못 갈 것 같아. 남편이 갑자기 점심에 만나자고 해서. 이게 운명인가 봐. 우리 여기서 끝내. 뭔가 공허한 느낌이 들었어요. 화를 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하지만 이게 더 나은 결말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 달 후 가족 모임에서 처제를 다시 만났어요. 약간 창백해 보였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떠들었죠. 저도 평소처럼 행동했고요. 와이프와 처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해 보였어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처제가 살짝 제게 속삭였어요. 형부, 나 임신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축하해. 몇 개월? 2달 정도? 그 말은 아이가 누구 것인지 모른다는 뜻이었어요. 저도 처제 남편도 아이의 아버지일 수 있었죠. 걱정 마세요. 우리의 비밀. 처제가 미소 지었어요. 그때 처제 남편이 다가왔고 그녀는 남편에게 안겼어요.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